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생겼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이건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제 후배가 겪은 건데요. 이 친구가 좀 방황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재작년 가을쯤에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을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는 나가는 사람은 붙잡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 하면서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은 가끔씩 하고 이러면서 걔를 보냈는데 한 3개월 후쯤에 다시 저희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한 달 정도 구인구직 사이트 돌아다니고 하다가 일을 못 구해서 흔히 공사판 막노동을 2달 정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치, 막노동 힘들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2달 정도 해봤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숨기는 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만약에 힘들어가지고 일을 그만둔 거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뭐가 힘들어요 막 이럴 텐데 말하는 게 뭔가 꼭 힘들어서 그만둔 것 같지는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뭔가 있다. 그래갖고 감독님이나 다른 형님들이나 저나 좀 궁금해가지고 야 가서 뭔 일 있었길래 그렇게 그만뒀냐 얘기 좀 해줘라. 뭐 얼마나 힘들었냐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 건설 현장이 조금 안전불감증이 있는 현장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났대요. 그래서 눈앞에서 사람 다쳐서 끙끙거리는 것도 보고 감사팀에서 와가지고 사건 현장 조사하는 것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그만뒀다 이러는데 감독님이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환영회 겸 회식이나 한번 하자 이러면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건설 현장에서 귀신을 정말 많이 봤대요. 자기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이제 겨울쯤에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EPS실 같이 이제 조만한 공간에 고형 난로를 놓고 불을 비춰놓고 사람들이 쉬는 장소들을 만들어놔요. 건설 현장에 일하신 분들은 아마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몸 녹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러는 거래요. 야, 얘기 들었어? 어제 몇 동에서 누구 떨어져서 죽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듣기에 어차피 옆동이었고 자기가 갈 일이 없어갖고 그냥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가 전기팀 쪽에서 일을 했나 봐요. 전기 배선하는 거 이제 막 줄 땡기고 그러는 걸 하기 위해 갖고 막 돌아다니는데 옆동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 전기팀 쪽에서. 그래갖고 그 옆동을 넘어가게 된 거래요. 넘어가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원래 건설 현장은 야근을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현장이거든요. 이게 페이가 굉장히 세니까 야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야근을 하면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야근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깜짝 놀란 거죠. 안 그래도 여기서 어제 사고가 났다 그랬는데 또 사고가 나면 진짜 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리가 난 곳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대. 어쨌든 발견을 해야지 치료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찾는데 건설 현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되게 생각보다 많아갖고 특정을 할 수가 없어갖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았대요. 근데 결국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팀장급들 사람들이 윗선에다 보고를 한 거죠. 사람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는데 찾아봤지만 우리는 찾지는 못했다. 한번 내일 해가 뜨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때 한번 제대적으로 수색을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수색을 시작을 했대요. 다음날 수색을 막 시작했는데 결국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그냥 물건이 떨어져서 그 소리를 착각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로부터 한 일주일 계속해서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얘는 어쨌든 저희 쪽에서 일했던 애니까 이게 귀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흔히 이제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일주일 그런 소문이 났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의 소문이 딱 돌기 시작한 게 다른 동에서 또 EPS실 같은 데서 이렇게 난로를 피우다가 이게 원래 환기를 무조건 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추우니까 거기다가 문을 막아놓거든요. 네. 그래서 중독으로
팀원 전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사건 얘기가 막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안 돼갖고 부동액을 마셔갖고 응급실 갔다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도 막 듣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고가 있더래요. 근데 얘는 이제 막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사고가 났다 그러면 팀장급들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안전수칙 잘 지키면 된다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 차에 한 달 정도 일을 하니까 팀원들이 이제 슬슬 자기를 받아주면서 간단하게 이제 쉬는 날 전날에 회식을 하게 됐대요. 근데 회식을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 건설 현장 확실히 사고가 너무 많다. 역시 처음에 그게 잘못된 걸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도 저희 쪽에서 일했던 짬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처음에 지방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쫙 깔고 철근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대요. 추락사고가 났는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에서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너무 많이 나거나 사고가 났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실제로 뭐 모든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철근 올리는 과정에서 추락사가 생기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게 생기더래요. 사고가. 건설사도 이제 외주업체니까 외주업체 측에서도 이제 사람을 부르기가 조금 좀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 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던 차에 건설 관리소장님이 너무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공사를 주최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목숨을 달리하고 있다. 네네. 이거를 넋을 좀 달래줘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구판을 벌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근데 회사 측에서는 지금 건물 올리는데도 돈 들어가고 사람 쓰는데도 돈 들어가고 안 그래도 사고 나면 수습하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이래저래 신경 쓸 건 많은데 거기다 구판까지 하라고 하니까 회사 쪽에서는 짜증이 올라가지고 건설 소장을 잘랐대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건설 소장이 오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건설 소장이 그 현장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렸대요. 자세한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뒤로부터 계속 사고가 일어나더래요. 그러다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팀원이 자기 팀원을 잃고 무당을 자기 사비를 털어갖고 건설 현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자기 팀원은 계속 잃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무당을 불렀는데 무당이 건물을 이렇게 쓱 위아래로 훑어보고 한다는 말이 터도 잘못됐다. 터도 잘못됐는데 여기 왜 이렇게 객귀들이 많냐고. 얘네들 다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할 거 아니면은 공사하지 말라고. 걔네들이 하나둘씩 자기 옆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가더래요. 그래갖고 그 무당을 불렀던 팀장이 자기 위에다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린 거예요. 내가 네. 사비를 털어서 무당을 불렀는데 이런 말을 해줬다. 우리 제사라도 지내자. 제사 지내는 거 뭐 회사에 보고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돈 모아갖고 제사상 지내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각 팀원, 팀장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갖고 제사를 지냈대요.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인원 체크하고 준비운동 다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려고 상을 쫙 차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본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일해야 되지 않냐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 아, 이러면서 엄청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상을 엎어버렸대요. 그냥 우리 돈 받고 일하면은 근무 시간엔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빨리 일하러 가라고 한 다음에 그냥 해산을 시켜버렸대요. 그 뒤로 그 제사상 딱 엎은 그날 4명이 사고사로 돌아가셨대요. 그날이요? 네, 그 당일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제 후배가 그 현장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이미 막 난장판이 된 그 상황에서 갔구나. 네, 그거를 이제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나 다른 선배들이 먼저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분들은 네네.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애가 이제 생각하기에 판이 너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판이 너무 커졌다. 여기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이 좀 빠르게 건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갖고 야근을 굉장히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페이가 굉장히 짭짤했었대요. 그래갖고
한 달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일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선이 떨어지게 되면은 얘 말로는 한 동이나 그런 공간에다가 전선을 쌓아놓고 거기서 들고 움직여가지고 세팅을 한대요. 그래갖고 막내니까 위에 있는 선배가 야 너 가가지고 이 종류 전선 갖고 와 이래갖고 걔 혼자서 그 장소로 딱 갔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전선을 쌓아놓는 그 장소에. 그래갖고 아 누가 먼저 와 계신가 보다 하면서 걔도 들어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갖고 오면 되겠지 이러고 나서 그곳을 딱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고형 난로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걔도 이제 좀 춥고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기게 되면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막 녹이고 있었대요. 손을 녹이면서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쉬면 이제 선배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전선을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걔가 조금 특이했던 게 옛날부터 단체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어디서 나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녕히 계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걔는 항상 인원수를 붙여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랑 감독님이 있고 걔가 퇴근을 하면은 두 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인사를 그런 애였어요 원래. 예의가 되게 바랐구나. 예. 그래서 걔도 이제 당연스럽게 자기 말고 3명이 있었대요 걔 말로는. 그래서 3분 모두 고생하세요 이러고 나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쪽에서 부르더래요. 야 왜 3명이냐고 우리 2명밖에 없는데 왜 3명이야? 야 너 그러지마 무서워 이러면서 말을 걸더래요.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진짜 2명밖에 없는 거래요. 그래서 아 이게 귀신이구나 싶었대요. 그런 일을 겪고 그 전선을 선배 갖다 드리면서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선배한테. 나 네. 방금 거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선배가 엄청나게 짜증을 내면서 야 전선 있는 곳에서 공연날에 불을 붙여놨다고? 거기서 계속 쉴 거 아니면은 그거 문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창고 같은 데는 불을 못 피게 해놓는데요. 그래갖고 그 선배가 어떤 팀인지 한번 가서 얼굴 좀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같이 내려갔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심지어 걔 말로는 이게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면은 어느 정도 열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열기조차 없이 완전 싸늘한 상태로 돼 있더래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귀신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귀신이었던 거죠.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야 무서워 왜 2명인데 3명이라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정작 거기 있던 사람들조차 다 귀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거기서부터 너무 무섭더래요. 내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식으로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예. 옆에서 선배가 괜찮다고 어차피 너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지 않냐 신경 쓰지 말고 잘 작업하고 우리는 돈 받고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작업을 마치고 야간 인원 체크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하기 전에 EPS실에서 난로를 켜고 이렇게 손을 쬐고 있는데 팀장님이 되게 얼굴 표정이 썩어갖고 들어오더래요. 다른 선배들이 이제 말을 걸었대요 팀장님한테. 팀장님 뭔 일이세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야 우리 요거 작업 막힐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야 이거 난로 지금 쓰지 말라고 위에 내려왔다고. 왜요 이러니까 옆동에서 2팀이 중독으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차 가지고 실려갔다고.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이제 난로를 쓰지 말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근데 완전 겨울에 그 난로조차 없으면은 정말 추운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현장 사람들이. 아니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난로도 쓰지 말라 그러냐. 네. 우리 얼어 죽으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 하면서 막 겁나 뭐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윗선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건 나게 난로를 썼으면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 일단 당분간은 난로를 쓰지 마라 이러면서 고형 난로를 지급을 안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난로 없이 작업을 했대요. 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일률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더래요. 걔도 이제 막 손발 다 시리고 막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 3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야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소근소근 거리면서 네. 어디로 이제 단체로 막 가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사수가 아는 사람이었는지 말을 걸더래요. 야 너 어디 가냐 이러니까 우리 본사 사람들 퇴근한 거 확인했다고. 저 구석에다가 그냥 나무 장작 같은 걸로 불 좀 잠깐 피자고 우리 얼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찬성한 거죠. 추워 죽겠으니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불은 쐬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바닥에서 나무 조각 같은 게 막 주워다가 불을 이렇게 펴놓고 본사 욕한 거예요. 완전 나쁜 놈들이라고 어떻게 난로도 못 켜게 하냐 이러고 나서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불을 그냥 켜놓고 딱 나오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10분이 20분이 지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각 팀 막내들한테 야 빨리 내려가지고 불 끄고 와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걔도 이제 후배도 막내긴 하지만 사수가 야 어차피 다른 팀에서 보냈을 거라고 넌 내려가지 마 이러고 나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비명소리가 갑자기 건물을 꽉 채우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단체로 다 내려간 거예요. 다 내려갔는데 누가 봐도 딱 막내처럼 보이는 남자 2명이 진짜 막 바닥을 벌벌벌벌 막 기면서 눈물 콧물을 다 짜고 있는 거래요. 뭔 일이냐 왜 그러냐 아무튼 선배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저기 불 켜놓은 곳에 진짜 한 3, 40명 되는 사람이 그 불을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쐬고 있었다고. 우와. 근데 형상이 멀쩡하지가 않았대요. 몇 명은 팔다리가 뜯겨져 나가 있고 몇 명은 입에서 막 거품을 흘리고 있고 오. 그런 사람들 3, 40명이 그 불을 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짬이 깊으신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추우니까 불 쬐러 왔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내한테 막걸리 사오라고 해가지고 막걸리를 사와서 거기다가 막걸리를 넣고 한 푸시고 좋은데 가시라고 이런 간단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일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 팀장들도 파업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난로를 줄 거 아니면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서 막 뭐라 얘기를 하니까 결국 본사 측에서도 그래 니들 난로 주겠다 대신 하나씩만 주겠다가 된 거예요. 그 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막 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사고가 계속 나는 과정에서 난로 하나 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올라오니까 예민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로를 막 몰래 가져가서 쓰고 그러는 일이 현장에서 막 생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결국 폭행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폭행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현장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건이 하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또 쿵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다들 익숙한 거예요, 이제. 또 소리만 들리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날 쿵 소리는 유독 계속 들리더래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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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면서 점점 막 빨라지듯이 그런 템포로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 현장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한 동 엘리베이터 층에서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바닥으로 시멘트 포대를 이렇게 던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쟤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저 시멘트 저거 쏟아지면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저걸 바닥에 던지고 있냐고 하면서 말리려고 딱 한 분이 다가갔는데 고개를 딱 돌리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밀쳐내고 계속해서 시멘트를 엘리베이터로 밀어넣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굳은 거예요. 어른들은 저거 씨였다. 저거 어떡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시멘트를 막 던지다가 시멘트가 다 떨어지니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더래요. 사람들이 거기서 얘 이거 놔두면 죽겠다 싶어갖고 막 달려들기 시작을 했대요.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막 끄집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막내는 그거를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얼어갖고.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럿이 달려붙으니까 이제 결국 끄집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1층까지 어떻게 끌고 내려가가지고 그쪽 팀원 사람 불러서 집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집으로 보냈는데 다음날 인원 체크를 하고 아침 준비 운동을 다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운동을 하는 곳으로 떨어져서 안 좋은 선택을 해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대요, 그거를. 그래서 와, 충격적이다 이거. 애가 그걸 보고 나서 일을 그만뒀대요.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팀장이 막 걱정돼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나이도 어린 애가 힘든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안 좋은 것도 많이 본 거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걱정이 되셨는지 이제 팀장이 일을 그만두고도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대요.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공사 현장 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희 쪽에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이게 그 취재를 막 낭냥 취재가 아니라 기자분 한 분을 불러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를 취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보자 네. 라고 한 다음에 이 공사판을 그 귀신 잘 보시는 영월 형님이랑 저랑 기자분이랑 해가지고 현장을 딱 갔는데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월 형님 이제 건물을 싹 보는데 야 여기는 아마 건물 못 들어가겠다. 그 왜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야 여기 뭔 귀신들이 이게 한둘도 아니라고 그냥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여기서 일했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건물이 되게 신기한 게 완공은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도시 쪽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예요? 예. 아예 아파트인데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안 올라요. 어떻게 그러지? 아파트는 주변과 같이 오를 텐데. 그러니까요. 와.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뭔가 사건이 있다 그런 막 소문이나 그런 건 못 듣는데 진짜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네. 진짜 걸어서 500m 거리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막 진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 아파트는 올라도 막 진짜 찔끔찔끔 오르고 막 떨어졌다가 막 찔끔찔끔 오르고 떨어졌다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예상하더라고요. 아마 주변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이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문이 퍼져서 그러는 걸 거라고. 그러면 그런 아까- 현장이 있었고요. 아까 취재를 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취재 가면 안 받아주지 않나요? 아파트 안 받아주죠. 엄청 안 욕하죠. 욕하죠. 네, 안 받아주죠. 그냥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어느 방송국이냐, 어느 신문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재 허락 안 해줬다, 나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 터져갖고 뭐 화재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기자분들이 가잖아요. 네. 그럼 저도 이제 가끔씩 카메라맨이니까 그리고 외주 업체다 보니까 네네. 기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와 진짜 살벌해요. 물건 던지고 그래요? 아, 물건 던지거나 그러면 카메라 돌리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죠. 아, 예.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탄띠에다가 망치 막 그런 거 다 끼고 팔짱 끼고 저희들은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네네. 표정 싹 썩어갖고 함부로 못 들어가죠. 육체적으로 해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찰을 부르면 되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뚫기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쪽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을 제가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이런 곳이 있다는 네. 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건축가셔갖고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고래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야간에 일어나는데 야간에 일어나는 이유가 본사 측에서 나오는 안전관리 요원들이 칼퇴근을 네. 한대요. 그래갖고 밤이 되면은 이제 약간씩 허술해지기 시작하면서 별의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이런 건설 현장에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굉장히 위험하죠. 장소도 일단은 정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장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예. 그 난로를 그렇게 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추워서 그랬겠죠. 귀신들도. 그쵸, 추웠겠죠, 아무래도. 예전에 그 산악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산악 아, 맞아요. 실화. 그때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치, 진짜. 모닥불 피울 때 귀신들 온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갑자기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스라니. 오늘도 정말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자, 방금은 아스라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스라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서 산악구조대 실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면 그 난로를 쬐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배경은 그쪽은 산이었지만 또 그것과 유사한 느낌의 연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또 얼마나 또 억울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매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또 이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항상 안전이 최고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잉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잉님께서는 최근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야기가 이제 시들물을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귀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근데 오늘 해주시고 저번에도 해주셨던 이야기들은 다 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잉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오늘 아잉님께서 겪었던 좀 과거지만 그때 그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제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 저는 일단 예비군 훈련부대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 훈련소를 마치고 연대에 갔다가 이제 연대에서 군용 트럭을 타고 자대 배치 받는 바로 그날, 제가 또 그날부터 다시 또 연가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희 부대 옆에는 철길이 있었는데 그 군용 트럭을 타고 이제 자대로 들어가는 길에 제가 이제 그 철길에서 한 20대 초중반으로 본 예상 연가를 철길에서 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연가를. 그걸 보고 나서 여기도 연가가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부대에 다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대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부대는 연가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부대 막사부터 해서 행정관, 뭐 취사장, 탄약고, 용병장비, 뭐 예비군 훈련장까지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연가들이. 예. 그래서 무슨 연가들이 이래 많노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 연가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래 저거들도 무시하면서 생활하니까 나도 무시하게 생활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본부중대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는 112 소총수였는데 자대 입소하던 날에 인사장교가 워드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니는 여기 있어라고. 처음에 인사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부대에 이제 군수장교가 끝발이 제일 좋아가지고 예. 군수장교가 이제 저를 다시 군수과로 불러서 총기 탄약병을 이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군생활을 하는 와중에 제가 상병 꺾일 때쯤 돼서 이제 신병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신병이 관심사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얘가 좀 뭐 잘 못하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신병을 주시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 훈련 뒤에 제가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는 날 제 바로 밑에 후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임상민님 저 잠시 할 말 있지 말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말해봐라 하니까 그 친구가 좀 우물쭈물 하다가 예. 아임상민님 담배 한 대 태우시지 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하나 피는 와중에 후임이 자기가 보기에는 신병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후임이 이제 그 후임을 제가 이상미 상병이라고 하고요. 그 신병을 제가 김돌비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상미가 돌비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제가 휴가를 가고 다음날 그 상미랑 돌비랑 같이 초병 근무를 쓰고 있는데 돌비가 근무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애가 멍하니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미 입장에서는 열이 나죠. 신병이 근무도 잘 안 쓰고 이렇게 어리버리하는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상미가 됐던 돌비를 보고 나 이때끼 빠져가지고 진짜 김돌비 네가 임마 자대 온 지 얼마 됐다고 근무 똑바로 못 쓰노 똑바로 못 쓰나 하고 이제 고함 쳤답니다. 그런데 돌비가 한 곳을 보고 멍하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상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비한테로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고함을 쳤으니까 초소장이 초소 밖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초소장한테 상황을 이리저리 해서 내가 이렇게 고함을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초소장은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돌비한테 갔죠. 돌비한테 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조인트부터 깠답니다. 근데 김돌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초소장을 죽듯이 쳐다만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초소장 당연히 더 열받겠죠. 그래서 초소장이 너무 열받은 나머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김돌비를 그냥 구타를 했답니다. 그래서 상미가 이제 가가지고
초소장을 말리고 김돌비를 봤는데 이 김돌비가 하늘을 보고 눈 채로 웃으면서 얘가 중얼중얼 거리더랍니다. 근데 눈은 흰자에만 있는 채로요.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우여무여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상미가 불침번 쓰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돌비가 먼저 불침번을 쓰고 그 다음 타자가 상미였는데 상미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자기 근무도 아닌데. 그래서 일어나서 주위를 또 둘러보는데 김돌비가 저번 초소장 머리맡에 서서는 많이 초소장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손에 철모를 들고서요. 속된 말로 내가 이 철모 갖고 초소장 이거 때려 죽여보겠다는 심정으로 딱 보고 있었답니다. 상미가 놀라서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돌비가 상미가 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한번 딱 쳐다보더니 그냥 내무실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상미가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서 밖에 나갔는데 그 짧은 시간에 김돌비가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화장실이면 막 사면 막 다 둘러봤는데도 근데 아무 데도 안 보이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불침번을 쓰면 막상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찌 댕기고 막 찾아다니는데 도저히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투복을 갈아입고 이 단식사관한테 보고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내무실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돌비가 내무실 문 바로 옆에 가만히 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상미가 일단은 근무 교대 시간도 됐고 해서 김돌비 데리고 단식사관한테 가가지고 교대 보고를 하고 이제 돌비를 데리고 막사까지 걸어왔답니다. 예. 같이 와서는 돌비를 달래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답니다. 돌비야, 니 아까 와 그랬는데? 그리고 니 어디 갔다 옮기고? 뭐 힘든 거 있으면 말해라. 속으로 앓는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돌비가 이상민 상병님,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 그날 그 초소 근무 쓰고 난 후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면은 꿈속에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계속 찾아라 이렇게 계속 찾아라고 말만 하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누굴 찾아야 하는지 말도 않고 찾아라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제가 조금씩이지만 기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 너무 무섭습니다. 이상민 상병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일단 알겠다. 오후 일과 마치고 돌비 좀 데리고 온나 내가 한번 봐볼 거만 하고는 일단 이야기를 일단락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긴 시간에 제 군수과에서 저랑 돌비랑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돌비를 봤는데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별 이상한 건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는 이게 조금 뭐가 다른 겁니다. 이 돌비를 봤는데. 뭐가 달랐냐면은, 원래 제가 돌비를 처음 봤을 때는 돌비 뒤쪽에 하얀색 연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수증기처럼 이렇게 그 돌비 뒤로 하얀색 연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돌비를 딱 봤는데, 그 하얀색 연기는 얼굴 주위에만 있고, 그것도 아주 조금만 있고, 시커먼 연기가 그냥 돌비를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데 생각을 하고는 제가 돌비한테 물어봤습니다. 돌비야, 내가 상미한테 얘기 들었는데 니 요즘 이상한 거 보인다며 하고 물어보니까 돌비가 쭈뼛쭈뼛 눈치를 보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대충은 들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초소 근무 후부터 그랬다고 하던데 혹시 초소 근무 전에 뭐 이상한 걸 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물건을 건드렸다거나 그런 거 없었나?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돌비가 아무 말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비야 그럼 일단 우리 일나자. 일단 일나갖고 저녁 좀 뭐 하고 그리고 업무 남았다고 보고하고 다시 오자 이렇게 얘기하고는 분수과를 나가서 이제 저녁 업무를 마치고 단기사관한테 가가지고 이제 업무가 남아서 작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는 제가 이제 돌비를 데리고 같이 분수과를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비 보고는 생각 좀 해봐라 제가 얘기를 하고는 잠시 담배 피우러 군수과를 나왔습니다. 군수과를 나와서 잠시 담배를 피는데 이게 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부대 연가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그 많던 연가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지? 왜 아무도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담배를 다 피우고는 제가 다시 분석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들어갔는데 돌비가 문 쪽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돌비 뭐하냐? 일단 자리에 앉지 하고 제가 이제 김돌비를 보는데 이게 돌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멍하니 저를 보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는 몰라서 혹시 누구십니까? 돌비랑 관련 있으신 분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근데 돌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렸어요. 근데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살짝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뭐 쳐다보노? 쳐다보지 마라. 아니면 쳐 안 뜬가? 목 아프다.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꺼지라. 근데 니는 군대 알아 이렇게 괴롭히는데 안 그래도 군생활 빡빡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리고 니 심심하지? 심심하면 이제부터 내한테 온나?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예. 거의 강제로 제가 돌비를 의자에 앉혔어요. 근데 그 돌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니 말하기 싫으면 때려치아보라 이러고 업무 밀린 것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일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막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게 옆에 또 봤는데 김돌비가 언제 왔는지 제 옆에 쪼그리 앉은 상태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쪼그리 앉았고 팔로 무릎을 잡은 상태로요.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진짜 그냥 주먹으로 냅다 얼굴을 때려버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때리고 나니까. 그래서 일단 자리에 일어나갖고 돌비 일길을 가는데 김돌비가 이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돌비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려는데 예. 김돌비가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 이제 입을 여는 겁니다. 근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돌비 목소리가 맞는데 이게 돌비가 아닌 겁니다. 오호. 그 말투가 꼭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예. 그런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돌비가 저는 돌비 5대조 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돌비한테 오신 겁니까? 하고 다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비 때문에 왔지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찾아라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내 말은 안 듣고 이렇게 아파하는 꼴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봤던 사람이구나. 꿈에서 돌비 보고 할배가 찾아라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근데 저는 왜 찾아오신 겁니까? 하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남아있는 놈이라고는 이놈 하나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나마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르신 보시다시피 그냥 저는 조금 다른 일반인입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 일인데 그래도 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르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르신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못난 놈들이 저도 못 알아보고 무섭다고 겁만 내니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당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손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꾹꾹 숙이시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저희 외할아버지 모습하고 너무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돌기가 왜 이런지 아느냐? 돌기를 봤는데 돌기 몸을 감싸고 있는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문제인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맞습니다. 그 까만 것이 제 귀한 자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제 자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돌비가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20일 전에 사격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저희가 사격장에서 야간 사격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 마지막 사격이 끝나고 이제 탄피를 수거했는데 이게 탄피 하나가 모자란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사격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탄피 하나라도 찰 때까지 끝까지 찾잖아요 이게. 찾아야죠. 예.
예, 그래서 다들 그날 진짜 18을 입에 물면서 담배를 찾을 때가 계속 찾았답니다. 예. 그렇게 담배를 찾는 와중에 이 돌비가 사격장 끝사로 안에 뭐가 반짝이는 게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갔답니다. 그 끝사로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안에서 반짝이는 게 보여가 그걸 주웠는데 이게 담배인 줄 알고 오. 근데 딱 주웠는데 그게 담배가 아니랍니다. 담배가 아니고 반지였답니다. 그게. 근데 이상하게도 돌비가 그걸 보자마자 이건 내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걸 보고는 안 된다고 버리라고 막 소리를 쳤답니다. 돌비 옆에서. 그런데 돌비가 그걸 보더만은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걸 보자마자 자기 건빵 주머니에 넣고 다시 담배를 찾았답니다. 그렇게 한 2, 3분 정도 지나나? 그 지나고 나서 다행히 이제 담배가 나와가지고 다들 마지막 정비를 하고 이제 사격장을 철수해서 막소를 복귀했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제 시작되어 있답니다. 그게. 그 까만 연기가 처음엔 돌비 주위를 막 돌기만 하다가 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돌비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르신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돌비 꿈속에도 나와가지고 경고도 하고 저를 찾으라고도 이야기를 계속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이제 아이고 어르신 그러면 돌비를 다시 돌려보내려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어르신이 이제 그러면 돌비 몰래 그 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니까 돌비 갑자기 벌써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돌비를 의자에 앉히고는 돌비가 깨어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돌비가 딱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비를 데리고 제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일과가 끝났으니까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다시 일과를 시작하고 제가 그 일과 시작 중에 이제 잠깐 짬을 내가지고 돌비 가물대로 가가 뒤졌습니다. 예. 막 뒤지다 보니까 가물대 이제 서랍을 다 열어 제끼니까 그 구석에 그 반지가 딱 있더라고요. 오, 찾았다. 예. 일단 제가 그 반지를 갖다가 일단 주머니 속에 넣고 다 정리해놓고는 사무실로 바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보까지가 다 끝나고 다시 제가 이제 당직상한테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사무실에서 주머니에 있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지가 뭘까 싶어서 반지를 꺼내 딱 봤는데 이게 일반 반지가 아니고 단피로 만든 반지 아시죠? 단피 반지 옛날 진짜 한참 선배들이 단피 나무 가지고 반지 만들었던 예. 그 대공포탄으로 만든 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돌비는 이 반지를 왜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뭐 우연히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부대 내 이상한 조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부대 주위에 있던 연가들이 계속 사라져요. 하나씩 어떤 때는 둘, 셋이 그러다가 연가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부터는 하나, 둘, 내무실에 있는 병사들이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전 내무실 다 퍼진 거예요. 그 악몽을 꾸는 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까지 이제 가위에 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가위를 자주 눌려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 눌린 가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통 가위에 눌리면 몸이 이제 이불 속이나 매트리스 안에 쑥 빠지거나 손, 다리부터 이제 좀 저리기 시작하거든요. 일반적인데. 근데 이번에는 머리부터 이게 내 몸이 점점 부풀어진다는 느낌이 들다가 내 몸이 이제 터질듯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누가 제 몸을 꽉 잡고 조인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가위에 눌리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몸을 움직이면 움직여지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탁 움직이니까 바로 움직이지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앉으니까 그 모든 느낌이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 느낀 건가 하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려고. 근데 자리에 눕자마자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데 이대로 한번 있어보지 뭐 하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분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짜증도 막 나고. 그래도 일단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새벽 1시쯤 됐나? 그때부터 막사 안쪽으로 점점 까만 안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문틈으로, 창문틈 사이로, 오. 그리고 저희 막사가 판넬로 지어갖고 판넬 그 공간 사이로. 그래도 일단 제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까만 안개를 들여다보고 난 후에 이것들이 한 곳에 뭉치더라고요. 그 뭉친 것들이 돌비한테로 가는 겁니다. 제가 돌비한테 가서 돌비 몸을 막 훑더라고요. 훑고는 그냥 천장으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나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이 까만 안개가 순간 이게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딱 쳐다보는데 이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 까만 안개가 저한테 바로 내리꽂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이제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일단은 그래도 친구 정리하고 이제 연명작으로 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날도 오전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쉬면서 제 몸 상태가 이상한지부터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요, 이게. 일단 안심을 하고는 오후 일과까지 다 마치고 저녁 먹고, 그래도 또 뭐 개인 정비시간 끝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전문까지 다 끝나고 나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느낌으로 가위를 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가위를 딱 눌리자마자 제가 순간 바로 기억이 없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이번엔 제가 내무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부대 사격장에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그 까만 연기한테 끌려 들어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일단 나가기 위해서는 움직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무작정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보이는데 막사니까 막사 방향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참을 걸어가는데도 가도 막사가 가까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계속 막사가 그 자리에요.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싶어 일단 포기를 하고 제가 다시 이제 사격장 쪽으로 이제 걸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격장 쪽으로 또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사격장 쪽에 도착을 했죠. 도착해서 주위를 다시 둘러보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를 폈습니다. 그렇게 담배 한 대 피면 주위를 살피는데 그때서야 이전까지 제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사격장 사로 쪽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사격장 판 쪽으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사격 판 쪽으로. 저 그쪽으로 수시를 주고 있는데 분명 제 사격장에서 없던 무덤이 사격장 뒤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껴도 제가 254로 이상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훨씬 넘어있는 그 무덤이 보인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선명하게 완전 눈에 때리 박힐 정도로. 일단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 무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가지고 무덤 앞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일단은 그래도 모르는 무덤이니까 먼저 인사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히 지시는데 결례를 범했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산이나 들에 가면 무덤이 보이면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며 지나다녔거든요. 예. 다들 영면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방해된 것 같아서요. 아마 제가 연가를 보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제가 이제 보다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주위를 둘러봤죠. 근데 무덤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사격장 쪽으로 내려가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사격장 오른쪽 끝사로 안에 까만 안개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로들은 아무 이상 없는데 딱 그 사로만요. 그래서 저거다. 저게 맞구나.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내려갈 마음 먹고 이제 무덤을 보면서 죄송했습니다. 이제 이만 내려갈 테니 편히 쉬십시오 하고 이제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그렇게 사격장 항에 내려간 한 중간쯤 내려왔나? 중간쯤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뭐가 팍 떨어지면서 땅에 푹 하고 꼽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순간 놀래가지고 제가 뒷걸음을 쳤죠. 그래도 이게 뭔가 싶어서 딱 봤는데 이게 은색의 은장도인 겁니다, 은장도.
와. 오. 진짜 옛날 어른들이 쓰는 은장도.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다가 그래 일단은 은장도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일단 자꾸 제가 뽑아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장도를 자꾸 뽑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은장도가 이상하게도 안 빠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은장도 크게 해봐야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으로 팠어요. 손으로 파고 주위에 나무까지 쪼어서 막 파고 해가지고 은장도를 딱 꺼냈습니다. 꺼내갖고 은장도를 살펴보는데 신기한 게 이 은장도 중간쯤에 반지 하나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가 단피로 만든 반지인 거예요. 근데 이 반지가 눈에 너무 익잖아요. 예. 아 이거다. 이거 돌비 갖고 있는 거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막 뒤지니까 제 주머니 안에 반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딱 비교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은장도도 이제 뭔가 일단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챙겼습니다. 네. 은장도는 일단 제가 상의 주머니에 챙기고 사격장으로 이제 항해 이제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사격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끝사려에 가보니 그 사로 안에 정말 까만 안개들이 가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까만 안개가 뭔가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까만 안개들이 제 주위에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로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여기를 나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도망을 나왔죠. 도망을 나오는데 무언가가 제 발을 꽉 하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딱 쳐다봤는데 까만 손이 막 나와서 제 양발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손 몇 개가. 그래서 그 손을 치우려고 하는데 제 주위에서 까만 손들이 막 나와서 저를 막 잡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막 발버둥 쳤습니다 진짜. 다리가 잡혀 있으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그냥 양팔을 막 휘둘렀어요 진짜. 그렇게 난리치는 중에 주머니 속에 있던 은정도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은정도가 딱 떨어진 주위에는 까만 안개들이 싹 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면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 은정도를 주워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그냥. 근데 우연찮게 이제 그 은정도가 까만 손을 스치니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진짜 귀가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진짜 소름 끼치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휘둘렀어요. 계속 휘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비명소리도 안 나고 제 발을 잡고 있는 손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에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딱 봤는데 제 앞으로 한 30m 앞? 그 앞에 형상 하나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을 보자마자 이거 악기다. 이거 진짜 악한 악기다. 딱 생각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붙으면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발을 떡 뜨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 제가 무작정 뒤를 돌아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서 앞도 안 보고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제가 그만 산에 있는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영가가 제 앞에 바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다리를 그냥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아파도 너무 아파서 진짜 제가 주위가 떠나가라고 고함 쳤어요 진짜. 고함을 치고도 내가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은정도를 막 휘두르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물러나니까 이 영가가 가만히 저를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다리를 끌면서 뒤로 계속 물러났습니다. 그러다가 등 뒤에 뭔가 턱 하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진짜 어마어마한 나무가 저를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정말 너무 제가 막막했습니다. 앞에는 영가가 뒤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지. 그리고 내 다리 하나 부러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지. 이게 정말 막막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포기할까라는 마음 먹고 있는데 제 손에 있던 은정도가 갑자기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고는 그래 에이씨 한번 부딪혀 보자. 은정도도 있고 뭐 안 되면 물 뜯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 먹고 이제 앞을 노려봤죠. 그렇게 그 연가를 또 노려보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그 연가 뒤로 또 하나의 까만 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와, 진짜 그걸 보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지금 하나도 버거운데 둘이나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점점 내가 악에 바치다 보니까 이게 안 나던 힘도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씨 그래 18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마음 가지고는 한숨을 제가 이제 나무를 짓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딱 일어나자마자 그 두 영가가 저한테 이제 미친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 두 영가가 진짜 몸이 부둥켜 안고 싸웠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느 정도 주저르고 주먹질 뭐 발길질 박치기 하며 싸우는데 이게 근데 점점 힘이 빠지면서 이제는 제가 영가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그 이제 큰 나무에 부딪혀서 기대게 됐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영가들이 하나는 제 발 앞에 서고 하나는 제 왼손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럼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참 이게 꼭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진짜 정말 그걸 보고 있는데 허탈하더라고 진짜. 허탈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들이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뭐 하려고 이러나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영가들이 갑자기 이제 제 손과 제 발을 잡더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그 처음에는 뭐 하는지 그냥 그 모습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근데 이게 영가들이 제 발을 부러뜨렸을 때는 진짜 아팠거든요 이게.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고함을 쳤는데 이것들이 저를 먹는데 근데 이게 희한하게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요. 그 순간 정신이 진짜 번쩍 들어갔고 일단 정신 좀 차리자. 내가 이제 기운 좀 차리고 있자. 기운 차리다 보면 그래 한 번은 기회가 온다. 한 번은 기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참았습니다. 그때 저도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오른쪽 다리를 먹던 영가가 제 오른쪽 다리를 다 먹지도 않고 다시 왼쪽 발로 가가지고 이제 왼쪽 다리부터 또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이제 내 도망 못 가게 하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왼팔을 먹던 놈이 제 이제 왼팔을 다 먹고 이번엔 제 오른팔을 이제 먹으려고 제 오른팔을 잡기 위해서 숙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영가 일단 목덜미부터 이제 물어 뜯었어요 그냥.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영가가 도망 못 가게 진짜 꽉 끌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영가의 목을 뜯어 먹으면서 앞을 딱 바라봤는데 제 발을 먹고 있던 영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제 발만 먹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을 내가 물어 뜯은 그 영가부터 확실히 처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가를 그냥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 영가를 다 먹고 계속 먹고 있는데 제 몸에서 힘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영가한테 먹혔던 제 오른손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왼손이 다 생기고 난 후에 앞을 딱 쳐다보니까 제 발을 먹던 영가가 딱 일어서서 제 쪽으로 몸을 쑥 기울이는 겁니다. 저를 이제 먹어버리겠다는 듯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최대한 몸을 이제 나무에 디딘 채로 일단은 내가 싸워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등 뒤로 숨기고 양손을 뻗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덤비라고. 근데 그 영가가 더 이상 앞으로 오진 않고 무표정하게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너는 누구지? 그놈이 아닌데? 딱 하길래 제가 그래 내가 돌비 아니다. 그놈 고참이지 하니까 금마가 인상이 살짝 변하더만 왜 네가 여기 있는데? 분명 그놈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하다 보니 내 여기 있네. 내가 고참인데 어쩌고 그게 챙겨야지. 이렇게 하니까 걔가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사납게 변해가요. 그리고 끝에는 종국에는 얼굴이 사람에서 늑대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니놈 때문에 하면서 고함을 막 치는 겁니다. 그렇게 고함을 딱 치다가 저를 딱 쳐다보고요. 그래 그럼 니놈이라도 먹어야지. 니놈이라도 하면서 이제 입을 쫙 벌리면서 오는 겁니다. 저를 먹으려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몸을 나무에 딱 붙이고는 이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오자마자 제가 오른손은 등 뒤에 있는 은정도를 잡고요. 한 손을 이제 그 영가한테 손을 뻗었어요. 뻗자마자 이제 그 영가가 아가리를 벌리고 오는 길래 제 왼손을 그 영가 입속으로 밀어였어요. 입속으로 잡아였고 한 손으로는 그 은장도로 그 영가의 머리를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제가. 와. 그런데도 그 영가가 계속 저를 물려고 계속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그 영가의 머리를 계속 공격했어요. 이래 준가 저래 준가 같이 죽자고.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을 계속 싸우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그 영가가 이제 풀썩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숨을 가다듬고는 팔을 빼고 그 영가를 봤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영가가 다시 이제 늑대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점점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가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후에 그 영가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영가가 하는 말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러더니 이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젠 정말 끝났구나 생각하고는 앉아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영가가 사람 모습에서 다시 까만 연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하얀 연기로 변해요. 그러더니 그 연기가 제 코와 입 귀로 막 들어오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일단 입을 막고 양손으로 코와 귀를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연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 몸속으로. 그리고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뒤에 기력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누군가 저를 막 건드려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내무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옆에 후임이 기상나팔을 불러서 저를 깨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친구를 정리하고 점호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진지공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간부한테 얘기하고 잠시 지원 나간다는 핑계를 대고 제가 사격장 쪽으로 왔습니다. 사격장을 도착해갖고 이제 관역 뒤편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관역 뒤편으로 희끗한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갔다 도착하니까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무덤이 딱 있는 겁니다. 원래 그게 꿈속에서밖에 무덤이 없었거든요.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그 무덤을 못 봤었어요, 진짜. 근데 그 무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묵념을 하고는 제 몸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단피 가지고 왔는지 싶어가지고. 네. 단피 반지를 그래 있더라고요. 그 단피 반지를 꺼내서 제가 그 무덤 앞에 땅을 파서 묻어드렸어요. 묻고는 이제 무덤을 보면서 덕분에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고 평안하십시오 하고는 이제 인사를 한 후 제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다시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어느 산골 마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딜까 생각하다가 산골 마을 입구에 보니까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산나무로 갔었어요. 그 당산나무에 딱 도착해서 딱 보니까 당산나무 밑에 커다란 평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평상에 그냥 누웠어요. 그렇게 평상에 누워서 이제 하늘도 보고 당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앞을 보니까 한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됐던 그 남자분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제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번에 그 여성분이 품에서 은정도를 또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은정도가 제가 어젯밤 그 꿈속에서 사투를 보여줬던 그 은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라고 쓰니까 그 부부가 저를 보고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맞절을 했죠. 일어나니까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어떻게 댕기고 이제 하고 있다가 다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상에 누워 있는데 그 당상나무가 참 움직이는 게 손을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불려서 흔들리는데 그게 진짜 당산나무가 저한테 손을 막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주위로 바람이 부는데 이게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겁니다. 이게 그 바람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바람을 맞으면서 스르륵 잠이 든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부터 보이지 않던 연가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부대에.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악몽을 꾸던 병사들이 전부 다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사병이었던 돌비도 더 이상 행동도 하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이제 군생활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저희 대대에 사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시찰 하신다고. 오셔갖고 이제 시찰을 하게 됐는데, 근데 병기 탄약이 이제 관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그런 건 이제 병기 장교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 병기 장교가 휴가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병기 장교 대신에 총기 탄약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장 앞에서. 진짜 진땀이 나더라고, 그때는. 진땀을 흘리고 브리핑을 다 마치고, 그날 이제 잘 마무리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사장교가 이제 저를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사장교 하는 말이, 야, 니 표창 나왔다, 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창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니 이번에 그 했던 거, 그 표창 나왔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 이제 표창 나오면 거기서 보고도 하고, 표창 받는 그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야, 이거 사단장 거, 이거 연대장 거, 이거 대대장 거, 이거 누구 소대장이 주는 거, 이래서 표창을 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그때 받은 휴가 그래고 35일 받았어요. 너무 기쁘잖아, 이게. 그래갖고 그 휴가장 받은 거 들고 나와서 내 쓸 거 쓰고, 위에 고참들 줄 거 주고, 밑에 군인들 줄 거 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군생활이 크게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됐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잉님의 이야기를 지금 아마 아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잉님을. 네네네. 네, 근데 거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귀신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어서 그게 특이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아잉님? 그렇죠. 네, 근데 아니 무슨 귀신을 어떻게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아잉님도 그렇죠. 답답하죠, 이런 게 참. 그죠? 아니, 이젠 답답하진 않아요. 아, 그치. 이게 솔직히 제가 이제 그렇죠. 돌비님 공포라디오에 참여하고 난 후부터는 네네. 전혀 답답한 게 없어요. 정말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얘기하면은 속은 시원해요. 내일 때까지 내가 담고 있었던 일들, 나만 겪었던 일들,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믿어주건 안 믿어주건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중요하지가 않게 되죠. 이런 사연을 가지고 그렇죠. 계신 분들은. 진짜 맞아.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처럼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이랑 맞서 싸운 사람도 있고, 맞아요. 예. 영가들한테 계속 부딪히면서 고통마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사실. 퇴마는 되는데 귀신을 먹는 거는 왜 안 돼? 다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거나 그건 같은 거지. 패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속의 도구로만 퇴마를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네. 군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또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대략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이거 엄청 짧은 거예요. 한 아. 몇 분 안 될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네네네.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 시참 후에 제가 제 아는 형한테 통화를 하게 됐었어요. 그 형한테 들었던 제가 몰랐던 제 얘기예요. 그때가 제가 시참했을 때도 얘기했듯이 24살 이후로는 제가 연가 보고 느낀 걸 다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형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그 형님이 제가 만났을 때가 27살 때인가 6살 때쯤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에서 제가 같이 앉아서 놀다가 저는 기억이 없는데 예. 그 형님이 제가 저기에 연가가 있다, 저걸 보내야 된다면서 제가 가게에 있던 소금을 들고 나가서 밖에 뿌리고 처리됐다 얘기하고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 형 집에 가서 보여서 제가 한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모든 기억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기억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누가 진짜 송두리로 내 기억을 빼낸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하다가 딱 기억이 하나 난 게 24살 딱 넘어서 25살 때 제가 꿈을 한 개 딱 꾼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때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바로 뻗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뻗어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어느 사당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24살 이후로는 그 능력이 완전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그 사당 문이 옛날 사당처럼 양쪽으로 문 깨 여는 거 있죠. 그래서 깨 소리가 나면서 문이 딱 열리는데 그 안쪽으로 노파도 문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머리가 한 명은 하얀 백발이고 한 명은 까만 흑발이고 그런 노파도 문이 딱 들어오시는데 옷도 진짜 흑색과 백색으로 입고 있었어요. 그 두 분이 딱 걸어서 오시는데 얼굴은 진짜 짜글짜글짜글한 주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만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이제 그만 끝나자 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뭘 끝냈는데 뭘 이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로 건장한 남자들이 몇 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웃긴 게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장군복을 입고 있어요. 장군복을 입은 분들이 한 4-5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흑발의 노파는 제 왼편에 백발의 노파는 제 오른쪽에 딱 앉으시고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세요. 보통 성인 남성의 발뚝 정도 되는 단도를요. 예. 그리고는 제 배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배를 갈라서 뱃속에서 작은 구슬 같은 걸 계속 꺼내세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하나를 꺼내서 다 꺼내고 난 뒤에는 그 흑발의 노파가 제 배를 싹 쓰다듬으니까 배가 진짜 거짓말처럼 봉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기억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기억하게 되면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바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돌민한테 처음에 연락드렸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병원 가서 제가 진료도 받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도 먹었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출근했다가 마치고 집에서 애하고 밥 먹고 놀다가 이거 준비한다고 다시 제가 사무실로 출근했거든요. 아이고. 출근 예. 딱 하자마자 딸꾹질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다가 이제 돌비님하고 통화하기 얼마 전에 살짝 그친 거예요, 이게. 네. 그때부터 이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기실이 이게 센스 등이거든요. 네. 제가 불을 켜고 들어와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불이 다 꺼져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불이 왔다 갔다 계속 그러거든요. 아이고. 아마 이 얘기 한다고 뭐 좀 겁주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님.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할매들도 나쁜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치. 아마 쟤를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건데 아마 배 갈랐던 것도 제가 이때까지 그때까지 먹었던 안 좋은 것도 다 들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 아잉님께서 첫 번째는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아잉님 그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조금이나마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 안 믿는 걸 떠나서 그냥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렇죠. 네. 진짜 근데 뭐 그게 언제쯤 올까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좋으신 맞네요.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네네. 언젠가는 될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잉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규정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잉님이 오늘 이야기해주신 것도 결국에는 해결을 보신 거죠. 네,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을 딱 보셨던, 아잉님의 이야기를 못 들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돌비 아잉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제가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1편부터 들어보시면 아, 이분이 어떻게 귀신을 먹게 되고, 아, 그게 어떤 식으로 뭔가 퇴마나 귀신을 쫓는데 이용이 됐었던 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안 듣고 들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편부터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